자, 199페이지에요.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권이 침해당했을 때 점유권에 의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렇게. 이 청구하는 모습은 당연히 반환을 청구하거나 방해 제거를 청구하거나 방해 예방을 청구하는 것을 말하죠. 이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그렇죠? 이걸 합쳐서 우리는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해요. 이것도 역시 점유권의 내용, 즉 점유권의 효력 중에 하나죠. 점유권을 가지고 있어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점유권에서 나오는 물권에 기초한 청구권이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점유보조자한테는 인정되지 않겠죠. 보조자는 점유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물권적 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이래 되겠죠. 당연히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 점유보호 청구권은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죠. 물론 이때는 점유권이 침해당했을 때 하는 거죠. 이때 침해 염려가 있어도 행사할 수 있죠. 침해 혹은 침해 염려가 있는 경우. 그렇죠? 이 염려에 해당되는 게 바로 뭐예요? 방해 예방 청구권이 바로 염려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반환 제거 청구권은요, 침해가 있는 경우인데, 반환 청구의 경우에는 침해의 모습이 침탈당했을 때입니다. 방해 제거 청구권에서는 침탈당하지 않고 점유자가 점유 실행하는데 방해가 있는 요소가 있을 때 하는 것이죠. 그때 방해 제거죠. 이렇게. 결국은 이 침해나 침해 염려 이 모습에 따라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먼저 행사는 침해자 또는 침해 염려를 제공하는 자, 염려를 제공하는 자, 이 사람한테 점유권에 기한 물권 청구를 행사하겠죠. 이게 바로 상대방이 되겠죠. 상대방. 자, 이때 이 침해자 또는 침해 염려가 제공하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고의, 과실, 유무를 불문합니다. 이걸 보통 귀책, 사유, 불문 이렇게 하죠. 같은 말입니다. 고의, 과실, 있냐 없냐 따지지 않고 좌우지간 침해를 하거나 침해 염려를 제공하는 당사자이기만 하면 여기에 상대방이 일단 된다라는 것이죠. 상대방 요건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점유권에 의한 물권 청구권에서 점유보호 청구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입니다. 자, 시험은 이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온다라는 것이에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물론 현재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든 간접 점유자든 불문합니다. 이번엔 200페이지 넘어가셔가지고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조문은 우리 민법상 204조의 명문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당연히 청구권자의 주체는
현재 점유자이죠. 이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이든 간접 점유자이든 불문합니다. 다 됩니다. 현재 점유자가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현재 점유자가 침해를 당해야 되는데 그 침해 모습이 침탈당할 것. 침탈당해야 됩니다. 침탈. 자, 여기에 침탈이라는 의미는요, 이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빼앗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빼앗긴 것이어야 합니다. 빼앗긴 것이어야 한다.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상실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강취당하거나 절취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의미가 강취, 절취당한 것, 이것으로 우리는 빼앗겼다 이렇게 하죠. 따라서 침탈에 해당되지 않으면 점유물 반환 청구를 못해요. 그럼 침탈이 아닌 것은 어떤 거냐? 예컨대 사기를 당해서 점유자가 사기를 당해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상대방한테 건네줬다든가, 또 강박을 당해서 겁이 나서, 강박을 당했기 때문에 겁이 나서 공포심이 생겨서 아예 안 건네주면 얻어맞을 것 같아. 그래서 자 가져가라고 넘겨준 경우, 강박당한 경우, 또 누구한테 맡겨뒀더니만은 그 맡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버렸다. 보관자가 횡령을 당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침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기, 강박, 횡령으로 인하여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죠.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침탈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 주체자인 현재 점유자가 당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그 상태를 침탈로 인하여 점유를 상실해야 돼요. 침탈을 당함으로 인하여 점유를 상실했다. 그렇죠? 침탈로 점유 상실했다.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렇다면 이 주체자가 즉 점유를 침탈당해서 점유를 상실한 자인 현재의 점유자는 누구한테 그러면 내 점유물이니까 반환해 이렇게 하는 거냐? 상대방. 자, 이 상대방에 관해서는 우리 민법이 별도로 특칙을 뒀습니다. 이 상대방은 고의과실 따지지 않습니다. 불문이라 묻지 않습니다. 고의 과실 있냐 없냐 따지지 않습니다. 귀질 사유가 있냐 없냐 안 따진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만약에 침탈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으면 침탈자에 대해서. 그런데 침탈자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포괄 승계인이 가져가 있다. 예컨대 상속인 예를 들 수 있겠죠. 이 포괄 승계인한테 가 있다. 얘가 점유하고 있다. 라고 하면 포괄 승계인이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침탈자나 포괄 승계인이 다른 사람한테 처분한 경우,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특정 승계인이 되겠죠. 이 특정 승계인은 뭐 특별 승계인이라 해도 무방합니다. 자, 이때 여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이겁니다. 특정 승계인이 현재 점유하고 있을 때는 이 특정 승계인이 침탈자나 포괄 승계인으로부터 이렇게 승계받을 때, 가져올 때 말입니다. 이렇게 특정 승계받을 때, 이렇게 정렬받거나 등등 이렇게 받을 때 침탈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받았어야 됩니다. 악의의 특정 승계인일 때만 상대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고의과실 불문하고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어야겠죠. 이 점유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일 수도 있다. 이 거죠. 그래서 이게 침탈자가 점유하면 침탈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를 하고, 침탈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인 포괄승계인한테 반환을 청구하게 되고, 만약에 침탈자나 포괄승계인으로부터 특정 승계를 받아서 특정 승계인이 특정 승계 받을 때 침탈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받았다면 그 특정 승계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때 반환을 청구하면서 및 손해배상을 청구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있는 겁니다. 이때 요 손해배상 청구 있죠? 이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이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대방은 이 사람은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하여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만약에 침탈자의 경우는 여기에 되겠죠. 침탈자인 상대방이면 그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되겠죠. 왜? 침탈자는 고의적으로 저 사람의 점유자가 점유물을 건네줄 생각도 없고 줄 생각도 없는데 강제로 빼앗아간 거잖아요.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빼앗아갔으니까 이때는 이 침탈자는 불법 행위자가 되고 따라서 이 상대방한테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는 포괄승계인이나 악의 특정 승계인한테는 원칙적으로 반환 청구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데, 다만 이 포괄승계인이 상속인이라면 상속인은 침탈자의 포괄승계인이니까 침탈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면 당연히 여기에는 상속인도 손해배상 책임을 승계받아서 치러야 되겠죠. 그러나 악의 특정 승계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상대방에는 악의 특정 승계인은 제외된다 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 악이라 하더라도 이 특정 승계인은 고의 과실로 점주자의 점유를 침탈한 것이 아니죠. 따라서 위법한 불법 행위를 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악의 특별 승계인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반환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이 두 개의 청구권이 우리 민법에서는 인정해요. 이게 204조에 있다 그랬죠. 이렇게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했을 때 이 점유자는, 침탈당한 점유자는 반환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 청구는 현재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한테 하면 되고, 손해배상 청구는 이 세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뺀 침탈자나 포괄승계인 이 사람한테 행사할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각각 함께 행사할 수 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침탈된 점유자는 침탈자에 대해서 반환 청구하고 침탈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또 침탈자한테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행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때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이것은 채권적 청구권의 성격입니다. 이때 여기에 반환 청구권은 이것은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죠. 점유권에 의해서 의한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이렇게.
자, 이런 내용들로 같이 알아두십시다. 법 조문도 이렇게 같이 해석할 수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페이지 가면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인데요. 이것은 현재의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때, 즉 침탈당하지 않고 점유는 상실되지 아니하였으나 점유를 완전히 실행할 수 없는 경우, 방해만 받고 있을 때는 방해 제거를 청구하고, 또 그 고의 과실로 그 상대방이 만약에 방해하고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행사할 수 있겠죠. 따라서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방해 제거 청구는 점유권에서 나오는 물권 청구권이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거는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이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물권 청구권인 방해 제거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인 채권 청구를 함께 행사해도 된다. 왜? 및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이 반환 청구나 방해 제거 청구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방해 끝난 날, 방해를 계속되고 있는 동안 1년 내에 행사해야 됩니다. 1년 내. 자, 점유물 반환 청구에서는 침탈당한 날로부터, 그 다음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를 한 날로부터, 방해하고 있는 날로부터, 물론 이게 방해가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방해가 계속되는 동안은 계속 행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 1년이라는 의미는 중요한 게 바로 점유물 반환 청구권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204조에 있는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 반환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아주 중요해요. 이때 1년이란 기간은 제척기간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척기간을 우리 판례는 뭐라 그러냐면 이 1년을요, 요 1년은 제척기간과 동시에 소재기간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쓰면 출소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침탈당한으로부터 1년 내에 점유의 점유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권 행사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법원은 판단합니다. 우리 판례가 출소기간, 소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다. 1년.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방해 예방 청구권은 거기에 201페이지에 하단에 있죠. 206조에 있는데요. 여기는 방해 예방 및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이 담보를 청구하는 것은 선택적으로 행사한다는 거예요. 즉 여기에요. 방해 예방 청구권이라는 물권 청구권 행사에서는 조심해야 되겠는데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 이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청구는요 손해배상 청구권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거고요. 예방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방 청구권이 바로 방해 예방 청구권 이게 해당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에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는 것은 다르다 그죠. 손해배상 안 해죠. 그리고 여기에 또는 이란 말은 예방을 청구하면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없고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면 예방 청구를 행사할 수 없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우선 택1 해라 이 말이죠. 택1. 예방을 청구를 하든 아니면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하든 이 둘 중에 한 개만 선택해서 행사해라. 이런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손해배상의 담보 청구 이 부분을 잘 정리해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청구는 손해배상의 담보 중에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다. 함께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함께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점유보호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모두 했습니다. 202페이지에 가면 간접점유자의 점유보호청구권도 똑같이 행사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조심해야 될 게요. 요거 하나는 조심해야 되죠. 간접점유자가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때는 원칙적으로 간접점유자는 그 상대방한테 자기에게로 반환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원칙은 직접 점유자에게로 반환을 청구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간접점유자가 점유권에 의하여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때 이때의 원칙은 직접 점유자에게로 반환할 것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자기에게로 반환 청구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상대방한테 자기에게로 직접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느냐 하면 두 가지 사정 중에 어느 하나가 발생해야 됩니다. 하나는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기를 거부할 때, 두 번째는 이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발생할 때 그때 간접 점유자는 상대방에 대해서 직접 자기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부분을 꼭 알아두셔야겠습니다. 간접 점유자의 반환 청구권. 자, 그 다음에 202페이지 가면 여기에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에 관한 내용을 정해놨죠.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 이 말의 의미는 여기 소란 말은 소송을 말합니다. 이게 소란 것은 소송, 소제기하는 걸 말해요. 소송을 제기하는 거.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인데 그 소송 제기의 근거가 이것은 점유권에 의한 소송을 제기고요. 이것은 본권에 기한 소제기를 말합니다. 자, 우리는 점유권은 본권과 혼동이 되지 않죠. 혼동이 되지 않으면 이 소제기는요, 각각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두 개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각각이다 이거죠. 각각. 각각이다. 이 소송이나 이 소송은 각각 인정되는 제도다. 혼동도 되지 않고 점유권과 본권이 병존하니까 권리도 병존하니 당연히 소송도 병존할 수 있죠. 따라서 각각으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점유의 소에서 말입니다. 자, 점유의 소송에서 본권을 가지고 재판할 수 없습니다. 재판 금지. 이 말은 점유의 소송이란 말은 점유권이 인정됐는지 안 되는지를 가지고 소송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본권이 인정되니 원고 패소, 본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원고 승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즉 다른 말로 하면 점유권에 의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면
오로지 점유권의 원리에 따라서 점유권이 인정 여부를 판단하고 점유권 범위 안에서만 재판해야 된다 이 말이죠. 거기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뭐 저당권이나 질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것으로 우리는 점유의 소송에서는 본권으로 재판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 가장 기본적 의미는 이런 거죠.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송은 독립, 전혀 별개적이니까 독립적이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개별 소송이다. 각각의 소송이다. 이렇게 해석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208조에서 정리해놨죠. 그 다음에 자력 구조입니다. 자력 구제권이라는 제도입니다. 자력 구제권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힘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상대방의 침해를 방해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침해에 들어오는 것을 스스로 방해하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점유자가 점유물을 점유하는데 누군가가 침탈해 가면 자기의 힘으로 강제로 탈환하는 것도 역시 자력 구제권 모습이다. 자기 힘으로 탈환할 수 있는 권리도 바로 탈환한 권리, 이것도 자력 구제권이 되겠죠. 그래서 자력 구제권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자, 이때 특히 탈환할 때는요, 일정한 제한이 따릅니다. 시간적, 장소적 한계 안에서만 인정합니다. 무제한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시간적, 장소적 한계가 있다. 침탈당하면 즉시 행사해야 된다. 즉시. 침탈당하면 즉시 탈환해야 된다. 그 다음에 현장에서 탈환해야 한다. 만약에 침탈한 당사자가 점유를 뺏어서 도망을 가면 그 점유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추적해야 된다는 거죠. 추적해서 탈환해야 합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뭐라 하냐? 이걸 추적하여 끝까지. 이런 범위 안에서 장소적으로 그죠? 제한되어 있다. 그래서 자력 탈환권은 무제한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자력 방위권이나 자력 탈환권은 누가 행사하는 거냐? 즉 다른 말로 하면 자력 구제권의 주체는 누구냐? 점유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상 점유자. 민법상 점유자이다 했는데 여기에 해석을 할 때는요. 직접 점유자는 당연히 포함합니다. 그런데 간접 점유자는 자력 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력 구제권을 간접 점유자가 행사해버리면 행사하는 순간 간접 점유자가 아니라 직접 점유자가 되어서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을 침해하게 되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에게는 이 점유자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력 구제권은 간접 점유자에게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점유자는 아니지만 자력 구제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 돼 있죠. 이게 바로 점유 보조자입니다.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지만 자력 구제권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자, 요 두 개를 꼭 정리를 해 두셔야겠죠.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준점유권이라는 개념이 있죠. 이건 개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준점유권. 이 말은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상태이면 점유에 관한 이 제도를 거기에 준용해서 적용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 사실상이란 말은 그 행사는 주체자가 진짜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권한이 뭔지 이거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으로는 준점유자라고 한다는 것이죠.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것을 준점유라고 한다. 이렇게 했죠. 보통 채권 같은 재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가 됩니다. 채권 같은 채권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채권자인 것처럼 그 채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준점유자가 되겠죠. 그죠? 준점유자. 자, 권리는 주로 채권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보통 물건을 수반하지 않는 그러한 권리가 되겠죠. 그래서 대체로 채권이 여기에 많이 들어간다. 뭐 그런 내용으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념 하나만 들으시면 돼요. 준점유자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것을 준점유를 한다. 이렇게. 여기에는 점유에 관한 규정을 그다음 갖다 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준자 쓰는 거죠. 그죠? 권리를 행사하는데 물건을 지배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소유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